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 책, 전문가 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근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투자를 좀만 하다 보면 반대의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돼요. 분산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희석돼요. 워런 버핏도 결국엔 집중 투자를 했어요. 처음에는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해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헷갈리죠. 오늘은 분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분산 투자가 뭔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분산 투자의 원래 개념은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원자재 등등 이렇게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군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분산 투자의 진짜 의미예요.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이 버텨주고 달러가 강해질 때 원자재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자산군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전체 리스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 개념을 주식 안에서의 종목 쪼개기로만 이해를 해요.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코카콜라, 하이닉스, 네이버 등등등 이렇게 주식 10개, 20개씩 담는 걸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분산의 일부이긴 한데 분산 투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 안에서만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분산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종목 괜찮다, 요즘 뜬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이 섹터 하나쯤에 있어야 된다 등 주변에서 권유 또는 유행에 따라서 하나하나 계속 추가해 나가요. 결국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종목들이 계좌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종목들이 떨어지면 이거 왜 떨어지는 거지? 더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 판단이 안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데이터 없이 남의 말만 듣고 산 거니까요. 결국 버티다가 더 떨어지면 패닉셀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하거나 둘 중 한 개예요. 종목에 대한 이해 없이 종목수만 늘리는 건 분산이 아니라 그냥 리스크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산이 작을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삼성전자 10주, 네이버 10주, 엔비디아 10주, 하이닉스 1주, 카카오 5주, 쿠팡 3주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쪼개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종목이 크게 올라도 내 계좌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사실상 체감이 안 돼요. 수익은 나고 있는데 내 자산은 별로 안 늘어나는 느낌? 그 답답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고 쳐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계좌가 그렇게 많이 돈이 늘어난 느낌이 안 들어요. 내 계좌의 전체적인 수익률 자체가 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이 많아지면 각각 신경 써야 할 게 그만큼 늘어나는데 수익이 안 느껴지니까 공부하고 관리하는 에너지 대비 얻는 게 너무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투자에서 경험이 쌓이려면 내가 산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걸 느껴봐야 하는데 너무 잘게 쪼개면 미미하기 때문에 그 감각 자체를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 내 계좌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2020년 폭락장, 22년 금리 인상 충격 때 채권, 리츠 다 같이 떨어졌어요. 분산으로 줄일 수 있는 건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고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의 충격은 분산으로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20개에 들고 있으니까 안전해.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분산 투자를 사실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분산 투자의 진짜 의미,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현금 이렇게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군을 나눠 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개인이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은 증권사 계좌로 사야 하고 부동산은 직접 사거나 리츠로 접근해야 하고 채권은 또 따로 사서 공부하고 각 자산군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느 비율로 가져가야 하는지 언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전부 개인이 혼자 공부하고 판단하고 관리하려면 사실상 전업으로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산이 크지 않으면 더 심각해요. 1,000만 원으로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원자재 사고 각각 쪼개서 사면 수익이 나도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제대로 된 분산 투자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자본도 있어야 하고 각 자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하기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분산되어 있는 ETF로 적극하려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답이에요. S&P 500 하나만 사도 미국 대표 기업 500개의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섹터도 나뉘어 알고 있고 알아서 리밸런싱도 돼요. 내가 개별 기업 하나하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주 중심의 100개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내가 진짜 확신할 수 있는 개별주 한두 개를 더하면 사실상 그게 꽤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몇 천만 원이건 몇백이건 몇억이건 관계없이요. 종목이 많다고 수익이 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ETF 하나가 내가 혼자 관리하는 개별주 20개보다 훨씬 더 잘 분산이 되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계좌에서는 QLD의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ISA는 나스닥이랑 S&P 500으로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사이 자산이 2배 정도 불어났어요. 물론 쏙3랑 TQQQ가 크게 올라준 것도 있지만 결국엔 그것도 인덱스 기반이었어요. 분산을 직접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잘 분산되어 있는 도구를 쓰면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는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자산이 작을수록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분산이 잘 되어 있는 ETF를 중심에 놓고 거기에 확신이 있는 종목 한두 개를 더하는 거.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